다음으로 우리가 집단의 유형을 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이라든가 역동성이라든가 이런 원조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집단은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집단은 여러분이 영어를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치료 집단은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집단이죠. 네, 과업 집단은 태스크 그룹이라고 해서 과업 또는 과제라고 태스크를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과업 집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치료 집단을 영어를 좀 잘 보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치료 집단. 치료 집단은 먼저 집단 성원의 교육, 성장, 행동 변화, 사회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구성된 집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집단이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집단들은 먼저 성장 집단이 있고요. 치료 집단, 교육 집단, 그 다음에 지지, 그 다음에 자조 집단, 마지막으로 사회화 집단,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치료 집단의 정의를 우리가 이런 집단의 유형으로 이제 유추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나온 집단은 성장 집단입니다. 성장 집단은 그로스 그룹이라고 해서 어떤 집단의 성원들이 성장을 도모하는 이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참여자의 자기 인식,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기 통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자기 인식을 증가시켜서 이런 인식이 변화되면 행동이나 태도에도 발달이 오고 성장이 오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집단에는 대표적인 집단이 참 만남 집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참 만남 집단의 어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과의 만남, 이라는 그 다음에 타인과의 물론 만남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만나는 이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만남 집단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인간관계 훈련이라든가 민감성 훈련 집단 또는 은퇴를 준비하는 집단 같은 것들도 성장 집단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 훈련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우리가 사람들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감수성 같은 것을 좀 개발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감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민감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장애인에 대한 뭐 민감성이라든가 또는 남성, 여성 이런 그 성에 대한 민감성 또는 성인지도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인식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은퇴 준비 집단 같은 것도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제 치료 집단인데요. 우리 앞에서 이제 전체 그 큰 틀의 치료 집단은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나온 치료 집단은 세라피 그룹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집단은 번역하기에 따라서 이제 치유 집단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번역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라피를 주로 하는 이런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치료 집단의 목적은 집단을 매개로 해서 어떤 개인의 병리적인 행동이나 정서를 치료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정신과라든가 아니면 이제 상담에서 이런 정신과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이런 집단들이 대부분이 이런 치료 집단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에 나오는 교육 집단이 있는데요. 교육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집단 성원의 어떤 문제라든가 욕구 해결을 위한 기술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보시면 이제 부모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예비 부부 집단 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교육 집단, 약물남용 예방교육 집단 등등등 다양한 교육 집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비부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연습으로
부부가 됐을 때 어떤 가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경험해 봄으로써 네,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이런 집단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지지 집단과 자조 집단이 있습니다. 지지 집단과 자조 집단은 네, 같은 집단은 아니고요.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으실 것 같아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 집단의 경우는 종결이 있는 시간 제한적인 전문가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지지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종결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문가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즉 뭐냐면 전문가가 리드를 한다. 전문가가 주체가 돼서 네, 보다 앞장선 어떤 그 지도를 하는 개념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지 집단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이라든가 화상 환자 집단이라든가 소아당뇨 환자 또는 소아당뇨 환자 가족 집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장애아 부모 집단, 미혼모 집단 등등 다양한 지지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은 전문가가 리드를 해서 주도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자조 집단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 종결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그리고 당사자들이 만든 규칙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하는 경비도 스스로 마련을 해서 이제 운영되는 이런 집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자조 집단은 여러분 잘 아시는 AA 모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 그러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또는 단주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단도박 모임이라든가 또는 아미라고 해서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모임 같은 자조 집단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사회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회화 집단은 그야말로 사회화 집단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관계에 어려움을 갖는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에서 수용받을 수 있는 태도라든가 행동을 습득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있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어떤 사회화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돕는 집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로는 사회기술훈련 집단 또는 사회성 기술훈련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적응훈련 집단, 그 다음에 보호관찰 대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집단 등이 사회화 집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